10월 4일 정말 충격적인 연인 파트 2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길이가 47초뿐이고 앞뒤 내용이 순서에 맞지 않게 얽혀 있어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인 파트 2 티저 영상과 선공개 영상 자료만 가지고 타임라인 순으로 재구성해 연인 11회, 12회에 나올 스토리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파트 2 티저 영상을 분석한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현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길채를 떠올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달이 밝은 날엔 늘 그대와 함께 있으니 같은 시각 길채는 가슴에 손을 대고 달을 바라보며 애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마도 이때는 두 사람이 이미 만난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채가 있던 곳이 장현이 기거하던 우심정 2호점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길채의 행색도 예전처럼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길채 이마에 없던 큰 상처가 하나 있더군요. 즉, 이 상처로 봐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마도 길채와 장현이 다시 만나기 전인 몇 달 전의 상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럼 이 가정에 맞게 시간을 한 3개월 전으로 잡고 스토리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청나라 사신은 조선 조정에 공녀를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또다시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공녀로 차출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길채까지 청나라 공녀로 끌려가게 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청나라 사신 일행은 심양 황궁에 도착하게 되고 미모가 출중했던 길채는 궁녀로 뽑혀 입궁하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 궁궐에 들어가 있던 소현세자가 멀리서 궁녀로 입궁하는 길채 일행을 근심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장현은 그런 소현세자 마음을 눈치챈 듯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앞에서 길채가 궁녀 복장을 하고 지나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말이죠. 한편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나라 포로 사냥꾼 이청아의 이름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각화였죠. 그런데 티저 영상에서 각화가 가마를 타고 등장하더군요. 아마도 각화는 공주 신분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그 이유는 각화라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홍타이지의 딸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홍타이지에게는 1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 공주의 이름이 각순공주이자 화석 건영공주로 불렸죠. 즉, 이런 이유로 작가님이 앞 글자만 따서 각화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용골대 말에 따르면 홍타이지가 포로 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고 했었죠. 이 때문에 홍타이지가 자신의 막내딸인 각화를 믿고 그런 임무를 맡겼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때 장현을 바라보는 각화의 눈빛에서 꿀이 떨어졌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지난 10화에서 장현이 각화를 구해줬던 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현이 그런 각화의 악랄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궁궐에서 각화가 조선에서 끌려온 공녀들의 머리에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걸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만행이 각화 처소로 배치된 길채에게도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장현은 길채가 청나라 심양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길채는 오로지 혼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뎌야만 했죠. 심지어 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두의 손목이 잘릴 뻔하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길채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보였죠. 알다시피 손목을 자르는 형벌은 대부분 절도를 한 이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길채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날아온 화병에 맞았는지 이마에 크게 베인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각화는 길채를 괴롭히는 걸 멈추질 않았죠. 우두머리 신혈을 시켜 이마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길채의 뺨을 후려갈겼으니까요. 결국 길채는 그대로 화병이 깨져 널브러져 있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각화의 잔인함에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길채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듯 보였죠.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때 길채 목을 조르는 사람이 장현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도포 색깔이 그동안 봐왔던 장현의 도포 색깔과 매우 비슷했으니까요. 참고로 구원무는 항상 청색 도포를 입었죠. 한편 그 시각 장현은 위기에 처합니다. 누군가가 장현의 목에 칼을 들이댔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청나라 포로로 붙잡혔다가 도망쳤던 의주건달 두목 양천이었죠. 아마도 양천은 같은 조선인이 포로 샤난꾼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거하기 위해 왔다가 그게 장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도망칠 때는 그가 장현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장현과 양천이 다시 재회하는 사이 길채에게는 또다시 큰 시련이 닥치고 맙니다. 청나라 노예시장에 끌려나와 어디론가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길채 복장이 궁녀 복장이 아닌 녹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입고 흑각비녀를 꽂고 있는 조선 연인의 모습 그 자체였죠. 아마도 길채가 궁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노예로 전락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장현이 이곳에 어떤 이유로 들렸다가 길채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것이죠. 한편 장현은 이곳에 당도하자마자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청나라 노예 상인들을 제압하며 길채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길채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장현을 비로소 보게 되죠. 하지만 길채는 자신을 구하려는 장현이 다칠까봐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장현은 그런 길채의 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하죠.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소. 그리곤 결국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는 길채를 구해내고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참고로 이때 장현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채를 심양에서 처음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장현은 길채의 몸값이라며 돈을 던져주고 무작정 자신의 처소로 데려온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고 어디서부터 물어보고 답해야 할지도 몰랐죠. 결국 그날 밤 장현은 마음이 아파서 달을 보며 술을 마십니다. 그리곤 길채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결국 다가서진 못했죠. 길채 역시 장현의 품에 당장이라도 안기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다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등만 대고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장현이 용기를 내어 길채에게 말을 건네며 자신의 심경을 전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소. 그댈 남겨두고 남한산성에 가서는 아니 되었던 것인지 심양에 와서는 아니 되었던 것인지 하지만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시련은 다음날 각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전날 장현이 노예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고 길채를 데려갔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이에 각화는 장현이 길채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버립니다. 그리곤 자신을 찾아와 길채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는 장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말이지 차라리 사지에 찢겨 죽는 것을 볼지언정 내가 갖고 싶은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지 않아. 결국 장현은 길채를 지키기 위해 각화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 듯합니다. 즉 장현이 길채 대신 고초를 겪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죄명은 궁녀를 사사로이 탐하려 한 죄가 되겠죠. 한편 양천은 장현이 하옥되어 강상죄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관을 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구잠과 양천 덕에 장현은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각화가 장현을 살리기 위해 그냥 놓아준 게 아닐까 싶네요. 이후 길채는 고문과 폭행으로 다친 장현을 밤새워 간호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위험 속에 자신을 내던져 길채를 구한 장현은 잠에서 깨자마자 길채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죠. 꽃처럼 사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그리곤 잠들어 있는 길채의 손을 꼭 잡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데 드디어 두 사람이 이어졌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겠죠. 분명 각화는 다시 장현에게 길채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자기 사람이 되라 할 테니까요. 이어 시점은 현재로 돌아오고 길채와 장현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은 달만 바라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